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옆집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뜻밖에도 그 원인은 매일 빠짐없이 드시던 채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우리의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젊을 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음식이 이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특히 채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먹었다간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거나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균형 감각이 흐트러져 넘어지게 되고 이는 곧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소에 관한 숨겨진 진실과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건강관리법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노인의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60세 이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채소와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채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소가 어떻게 몸에 해로울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채소가 나쁠 리가 있겠어? 맞는 말씀입니다. 채소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속의 대사작용과 소화기능, 흡수 능력은 점점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것들이 노년에 접어들면 오히려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중요한 약속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채소들이 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채소를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노년기를 활기차게 지켜줄 3가지 슈퍼 채소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채소는 면역력 향상과 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씹는 것이 힘들어 채소 섭취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건강 채소 주스 레시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우는 지혜, 이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의 해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섭취할 수 있을지,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 이제는 완전히 깨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가 나쁘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감자 자체가 독이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약 30%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감자의 형태입니다. 삼권 아찐 감자는 혈당 지수가 90에 육박하는데 이는 당 자체인 포도당과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밥 대신 감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자가 더 건강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감자에 포함된 전분이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췌장에서 인슐린이 활발히 분비되어 혈당 조절이 원활했지만 60세가 넘으면 췌장의 기능이 젊을 때의 60%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급격한 혈당 변화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있는 낙상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 크기의 절반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취량보다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입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고 브로콜리나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포함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은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함량도 약 3배나 많아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도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피망입니다. 피망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렉틴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가 되면 장점막의 재생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식품이 나이가 들수록 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염증학 연구팀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망, 가지, 토마토와 같은 나이트쉐이드 계열 채소의 섭취를 줄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절 통증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 정순자 할머니는 샐러드를 매우 즐기셨고 매일 생피만을 곁들여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부 통증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셔도 뚜렷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인을 알 수 없어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피망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서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피망은 앞으로 완전히 피해야 하는 식재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렉틴은 열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단 5분 정도만 가열해도 렉틴의 80% 이상이 분해됩니다. 따라서 피망은 생으로 먹지 않고 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생피망을 넣는 것만 피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소화기내과의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 렉틴은 소장 내 육모를 손상시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 효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렉틴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셈이죠.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생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오랜 세월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전통 음식이지만 조리 방식에 따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콩나물을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콩나물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은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특성상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식품안전연구소가 시중에 유통 중인 콩나물을 조사한 결과 불역구 10%의 제품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뿌리 부분에 세균이 집중되어 있었죠. 10세 최영희 할머니는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셔서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 드셨는데 치셨던 콩나물이 원인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복통과 함께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면역 체계가 강해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60세를 넘긴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은 절반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고 특히 장내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콩나물 잘 먹던데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장내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큽니다. 그러나 호주 멜버른 대학의 면역학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장내 면역세포 활성도는 젊었을 때의 30%승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이가 들수록 외부 유해 세균에 더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최소한 5분 이상 끓여야 속까지 75도 이상의 온도가 전달되어 병원성 균이 완전히 사멸됩니다. 겉만 살짝 익힌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노년기의 건강을 지켜줄 진정으로 이로운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로 놀라운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주적 관찰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시금치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나 느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뇌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엽산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가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 두 성분이 황반변성을 무려 6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활성화시켜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넘어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가득한 진정한 건강 채소입니다. 시금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시금치는 백내장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시금치가 내 보약이야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서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죠. 또래보다 머리도 맑고 시력도 또렷하다고 하니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금치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질산염도 풍부합니다. 영국 심장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평균적으로 혈압을 약 10 정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고혈압을 관리하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다던데요.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 꽤 많이 들어있지만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면 옥살산 함량이 8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시금치를 섭취하면 충분하며 된장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칼슘이 풍부한 두부나 멸치 등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40%나 느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시금치 속 질산염이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슈퍼채소 브로콜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20년에 걸쳐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형성을 막는 데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당근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브로콜리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 성분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2배 이상 강화시켜준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브로콜리는 이를 보완해주는 매우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60%나 낮았다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이후 통증이 크게 줄고 움직임도 한결 수월해지셨습니다.
전국 류마티스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연구를 파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골다공증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골절 위험이 50%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브로콜리 특유의 냄새가 싫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 드셔보세요. 특유의 향이 완화되면서 맛도 더 좋아지고 영양까지 한층 더 높아집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초록빛이 선명할 정도까지만 살짝 익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프랑스 니옹 대학의 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정말로 놀라운 작용을 하며 특히 노년기의 건강을 다방면에서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영양학 연구팀도 이에 주목해 당근을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생으로 드실 때보다 살짝 익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실시한 7만 명 규모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반변성 발생률이 무려 40%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이 성분이 바로 시력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15년에 걸쳐 진행한 추적 연구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당근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발생 위험이 30%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베타카로틴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덕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5세의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당근을 드십니다. 생으로도 즐기시고 익혀서도 자주 드시는데요. 당근 먹었더니 눈이 더 또렷해진 것 같아요. 라고 유쾌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과에서 받은 검진 결과에서도 황반 부위 상태가 또래보다 월등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근에는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아세틸렌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암에 대해 탁월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게 좋나요? 익혀 먹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 방식 모두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볶아서 드시는 것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욱 이롭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데친 채소들을 믹서에 넣고 물 한 컵과 함께 갈아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사과 반 개나 반알을 조금 넣어주면 맛이 훨씬 부드럽고 마시기 쉬워져요. 씻기 힘든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하루 필요한 영양소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독일 유년대학 영양생화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의 면역력 지표가 젊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나이가 들어도 체내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품이라도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위험한 채소들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최소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의 유해 성분이 분해되어 훨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둘째, 좋은 채소라도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3접시 정도, 즉 350g에서 500g 사이가 적절합니다.
접시 하나당 주먹 1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셋째, 다양한 색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등 무지갯빛 채소를 섞어 먹으면 각각의 색에 따라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제안한 무지개 식단법도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한 것이죠. 셋째, 가능한 한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세요. 특히 잎채소는 구입 후 이틀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를 비롯한 수용성 비타민이 급격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씹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건강 채소 주스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한 컵은 끓는 물에 30초간, 10초간 데쳐 준비하시고 당근 반 개도 살짝 익혀주세요. 브로콜리 반 컵도 부드럽게 찐 후 함께 넣고 물 한 컵과 함께 갈아 마시면 하루의 활력을 책임질 건강 주스가 완성됩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하신 후에는 단맛을 더하기 위해 사과 반 개와 레몬즙 1 큰술 그리고 물 200ml를 함께 넣어주세요. 믹서에 이 재료들을 모두 넣고 약 1분 정도 갈아줍니다. 너무 곱게 갈기보다는 섬유질이 조금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소화도 원활하며 포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직후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 성분이 빠르게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주스로 만들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주스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채소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말고 실온에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는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채소를 가능한 한 직접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활동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시다면 주스를 만들 때 사과는 생략해 주세요.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시금치나 당근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채소를 먹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몸에 익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용법과 용량을 지키듯 음식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 두셔야 할 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먹어왔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식생활을 바꾸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가 결국에는 인생을 바꾸는 큰 건강의 열쇠가 되니까요. 제가 지난 25년간 노인의 건강량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후의 작은 선택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자, 피망, 생콩나물 같은 채소는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조심해서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만 섭취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은 나이 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드릴 수 있는 채소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채소는 가끔 소량만, 몸에 좋은 채소는 매일 적당량으로 드시면 됩니다. 씹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식욕이 줄어든 분들이라면 건강 채소 주스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단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 아주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드시던 감자를 고구마로 바꾸고 생피망 대신 살짝 익힌 피망을 선택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건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